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백장군입니다. 7월을 맞이해서 첫 번째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또 보람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한국은 미국에 비해서 그렇게 아직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아직 많이 전파가 안 된 상태라면서요, 뉴스를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한테 제가 한 말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제가 파이자를 맞은 사람인데요, 두 차례요. 참 효과도 좋고요. 미국은 지금 많은 상점들이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하고 있어요. 두 차례 맞은 사람이 한해서요. 그리고 이제 안 맞은 사람은 써야 되고, 뭐 지가 싫어서 안 맞는 것까지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이라도 되신다면 파이자나 모더나를 맞으세요. 제일 효과가 있다고 미국에 있는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나 이런 데서 상대하는 그 의료진들 있죠. 뭐 의사나 약사 이런 그 보건 당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맞을 수 있다면 모더나나 화이자를 맞아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유승준 영상을 하나 또 뭐 어김없이 올릴 건데, 오늘은 조선일보와 그 연예부 기자로 유명한 그 김대호 기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방송에서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김대호 기자의 그 유승준에 관한 그 대담 내용을 제가 여러분 앞에 들려드릴까 합니다. 예. 한번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째 입국을 거부당하고 씨의 13년 만에 조준 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지만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네, 김대우 기자. 네네. 네, 연예 기자 진짜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가수 유승준도 데뷔 때부터 이렇게 쭉 지켜보셨는데 이 친구 초기에는 정말 대단했죠? 연예계에서는 박세리급이었죠. 아, 연예계 박셀이었다. 저는 연예계에서 그 희망의 아이콘으로서 아, 좀 웃기는 말을 하자면, 조금 전에 여자 앵커가 이런 말 했죠. 이 친구 참 대단했었죠 했을 적에, 또 이 친구라고 했다고 얘 소송 좋아하는 애가 또 소송 걸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 나라를 생각하는 아이콘으로서 네. 그 자리매김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해외파 가수들이 국내 가요계에 진출했을 때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질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유승준과 같은 경우에는 당시 굉장히 그 한국적인 정서에도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큰 힘과 또 희망을 불어넣어줬던 그런 아이콘이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반대로 기자들이 똑같은 연예인도 왜, 저 친구는 잘 되는 거 보면, 정말 인간성 별론데 너무 잘 된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혹은 네, 그렇죠. 저 친구는 사람이 진짜 괜찮으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네, 유승준의 경우는 그럼 전자였습니까? 후자였습니까?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줬죠. 이 유승준이 그 군 문제로 인해서 좀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콘서트장에서 조금 삐끗해가지고 넘어져도 일부 스포츠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부상인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작성을 해주기도 하고, 그게 뭐 이 기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뭐 언론에서조차도 유승준한테 많은 혜택을 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는 혜택 받은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 뻔뻔함, 정말 뻔뻔함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과 관련된 신검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의 뉘앙스를 가지게 하는 기사도 많이 작성을 했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많은 성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2002년에 유승준이 그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반대로 연예 기자들도 쉽게 말하면 멘붕에 빠질 정도였었겠네요. 그렇죠. 거의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자들이 일본에 출국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유승준은 이제 복무를 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이게 어찌 기자들만 뒤통수를 맞았겠습니까? 물론 기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 전 국민이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뒤통수를 맞은,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조국을, 우리의 조국을 뒤통수 친 놈이 스티브 유 말고 또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완용도 이 정도 파워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 시민권 취득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유승준이 2015년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1시간 네, 그렇죠. 영상을. 네. 그래서 아버지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는 거의 아버지가 뭐 유승준을 속이다시피 해서 시민권을 신청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어떤 게 진실인가요? 거의 이제 아버지가 매니지먼트 사장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그 유승준만의 또 남다른 부분이 작용을 했고, 네. 조금 이제 그 본질적으로 따져 보면은 아버지가 모든 거를 유승준을 속여가면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해야 됩니다. 지문도 아니 아버지가 지문 대신 찍는다고요? 그거 큰일 납니다. 지도 알고 간 거죠. 아버지는 권유를 했을 뿐 실제 행위는 이 사악한 스티브 이 뱀 새끼가 실제 다 한 겁니다. 다른 사람 미국에서 사인 한번 남의 체크에다 사인했다가 이거 평균 징역 20년 30년입니다. 그건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네. 이중국적자들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가 되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렇죠. 사안이잖아요. 예. 한데 이제 그 유승준 군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하나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하나를 이제 포기하는 거를 굉장히 늦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시민권 사안에 대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네. 차라리 만약에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네네. 시민권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이 시민권을 취득하겠다라고 예. 선언을 하고 이제 군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거나 예. 그렇죠. 차라리 이랬어야죠.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정교민 기자가 그렇게 보도했더라도 나는 절대로 아직까지 내가 결정한 바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결정하겠다. 혹은 또 나중에 돼서 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가족하고 떨어져 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 나는 국민 여러분께 좀 실망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솔직히 누가 묻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가서 시민권 받고 오면은 저는 시민권을 택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였으면 그래 어차피 네 가족들 다 미국에 있는데 그럼 너 같은 사람이 시민권 신청하는 거야 당연하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새끼는 뭐야 전부 대국민 기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간다. 거기다 이제 신검 받아, 영장 찢어버리고 해외로 도주해서 시민권 받아. 그러면서 지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된 말로 빡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찾아먹으려는 놈. 대한민국이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찾아먹으려는 놈을 입국시키면 되겠습니까? 이거 특별법을 만들어서 또 막아야죠. 했으면은 옳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제 양쪽을 다 가지려다가 보니까 이 상황까지 이르게 네.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시 인터뷰를 보면은 2002년에 35억인가 뭐 음반 계약을 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이 부친이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은 거의 진행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건가요? 다른 가족들도 이 매니지먼트사에 있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이제 네. 그 친척 중에 한 명이 한국에 네. 이제 거주하고 있는 이 친척 중에 한 명이라는 거는 이제 그 연예기획사 소속 저거고 대표고 고모부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유 아버지가 모든 기획사 실질적인 사장 행세를 다 했다. 그럼 한국에서 유승준 따라다녔던 매니저는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운전기사에 불과한 거죠. 장소 이동시켜주는. 근데 이 유승준 아버지라는 사람도 참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얼마 전에 그 제가 들린 영상에서도 유승준 그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하기도 싫습니다. 애비. 물론 아버지라고 부를 가치가 있어야죠. 애비가 방송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민 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많은 교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민 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유승준 아버지가 할 말이 아니죠. 왜?
아들이 벌어온 수백억 가지고 궁전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이민 생활이 쉽지 않다고요? 그 정도로 살면서 어렵다면은 진짜 힘들게 살고 있는 저기 서민 이민자들한테 얼마나 그 차별감과 박탈감을 주는 말입니까? 이민 생활이 쉽지 않다는 말은 맞는데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유승준 회비가 할 말은 아니죠. 수백억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호의호식 해가면서 궁전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인간이 그게 할 말입니까? 상대적 박탈감만 주는 거죠. 참 빌어먹을 부자지간이에요. 뭐는 뭐 급히가 급히기로 이렇게 아니 정수리의 부은 물이 밑으로 가지 위로 가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 애비의 그 아들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의 그 의사를 반영해서 매니지먼트사와 이제 그 의견 조율을 하고 음반 발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했었기 때문에 그 유승준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때문이더라도 공항까지 나타나게 되는 일련의 행동들이 그런 이제 금전적인 계약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책을 받기 위해서 그 움직임을 보였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길을 쓰고 들어오려고 하는가? 혹시 거기 경제적인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가는데요. 네, 그 충분히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제 아니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혹이란 말도 맞지만 그거 외에 F4 비자를 신청할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경복궁만 구경하고 싶으면 C3 관광 비자로 정말 입국 금지 좀 풀어달라. 나 한국 가서 돈만 펑펑 쓰고 오겠다. 호텔에 가서도 쓰고 내수 경제에 요만큼이라도 진작이 되게끔. 얘가 싸구려 음식을 먹겠습니까? 여관에서 자겠습니까? 뭐 그런 식의 진정성이 없잖아요. 돈 벌려고 F4 비자 받는다는 거 이거 삼척동자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민권자로 들어왔을 때는 일정 시기에 이제 출국을 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조항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F4 비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활동 시기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율하기가 쉽지 않나. 그 목적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국내 활동 이 부분보다는 이 아버지의 어떤 그 아직 그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한 소송 역시 유승준 본인도 이제 동의를 하긴 했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 변호사를 수임하고 진행시킨 것은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애비가 돈밖에 모르는 놈이네요, 한마디로. 아버지의 입김이 컸고 2번 유승준도 물론이고요. 그 입김이 굉장히 컸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유승준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때 당시에 병무청에서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출국을 병무청 관계자가 이제 허락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할게요. 서약서를 썼다, 각서를 썼다 이러는데 지영상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국외여행 허가서를 썼지 서약서나 각서를 쓴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끼는 꼭 그게 그건 말장난이죠. 무슨 국외여행 허가서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일본 들려서 공연하고 미국 들려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돌아오겠다. 그 코스를 적은 거. 그게 각서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꼭 국외여행 허가서 옆에 각서 해갖고 꼭 저 A4 용지 다른 종이를 만들어야 그게 각서인가요? 그게 각서죠. 나는 2002년 2월 5일까지 한국 땅에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게 각서가 아니면 뭡니까? 참 개새끼 말장난으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참 사악한 짓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선처를 도와주려고 했던 이 병무청 관계자 3명이 이 파면 등 징계를 받았었는 사안입니다. 자, 이 부분은 명백히 유승준 주장에 의하면 거짓으로 판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자가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런 말을 자꾸 기자가 방송에 나와서 하면 믿는 사람도 있을 거니와 그게 무섭거나 두려운 게 아니고 문제는 사악한 유승준 뱀새끼한테 반론의 빌미거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할 거면 아니다, 유승준의 주장이 틀렸다, 내 말이 맞다 하는
근거를 내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말해놓고 아니면 그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뭐 유승준을 떠나서 언론인의 자세가 아니죠. 이 사람은 근거를 밝히든지 아니면 사죄를 하든지 꼭 유승준한테 사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 말해서 잘못된 정보를 얻게 된 시청자 혹은 그 글을 읽은 독자 신문이라면 사죄를 해야 되겠죠. 김대호 기자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내가 김대호 기자에게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 영상에 가서 제가 그런 류의 댓글을 남겼는데 뭐 답은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어쨌든 팩트를 가지고 조져야지. 저는 유승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팩트가 아닌 게 없거든요. 왜? 지가 한 말을 내가 반박하는데 뭔 팩트 나 팩트 뭘 따질 겁니까? 지가 한 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내려져서 다시 이 F4 비자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네. 아마 병무청에서는 또다시 입국 불가 사유를 좀 이제 법리적으로 만들어서 내세우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유승 입국 불가는 병무청이 하는 일이 아니고 병무청이 부탁은 할 수 있겠죠. 법무부나 외교부에. 그 외교부가 비자 발급 소관이고 입국 거부 이런 아주 법적으로 강력한 출입국 관리소를 통제하는 거는 법무부지요. 병무청은 레커먼드만 할 뿐이지 실질적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같은 국가 행정기관이니까 같은 값이면 법무부가 외교부가 병무청 말 들어주지 저 사악한 저 매국노 새끼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어느 나라 정부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수가 독도는 우리 땅 불러서 일본에서 입국 금지를 시켰는데 그걸 가지고 일본 대법원에 소송을 건다 그러면 일본 대법원이 일본 행정청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우리나라 일개 가수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정말 대한민국과 국민 정서에 안 맞는 판결을 내렸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는 바입니다. 김주현 사건은 파기환송됐다고 해갖고 이 사건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성급한 부분이 좀 있네요. 네, 그렇죠. 지금 상황은 이제 실제적으로 유승준이 F4 비자를 LA 총영사관에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생겼다. 획득했다. 네. 획득했다. 네. 한데 이제 그 실제적으로 입국을 하기까지는 네. 상당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네.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호 기자님 오늘 예, 영상 여기까지 있고요. 새로이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게 2019년도 영상이에요. 근데 2020년에 또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주 잘한 거죠. LA 총영사가. 거부 사유는 많으니까요. 그럼 재판마다 5년씩 가면 돼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우파가 집권하든 좌파가 집권하든 예를 들였다가는 그 정권 끝납니다. 왜? 대한민국 국권과 주권을 상실하는 짓을 어느 미친 정치인이 스스로 하겠습니까? 그 국민한테 쌍욕을 먹어가면서 그게 우파든 좌파든 간에.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김병주 의원의 그 대표 발의하신 그 유승준 방지법, 원천 방지법 이거 빨리 통과돼야죠.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 좀 날래날래 처리하시라고.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계백장군이었습니다. 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